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관계할 때 홍콩 보내는 최고의 비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형태가 있는 성행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초기 형태의 탐색형인 열정적인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거나 또는 권태기가 왔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연인 또는 부부 사이 사랑이 식지 않고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연인 사이가 다시 뜨거워지고 사랑을 느끼며 관계 시 절정을 느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관계할 때 홍콩 보내는 최고의 비법 4가지. 여자를 홍콩 보내려면 여기를 자극하라. 첫 번째, 친밀감을 높여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아주 가깝고 친한 사이에서 오가는 느낌이에요. 상대가 내 마음속을 꼼꼼히 들여다봐주고 행복과 기쁨,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눠줄 때 받게 되는 느낌이에요. 두 사람이 매우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나눌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연인 사이 친밀감을 높여주면 서로에 대한 성적 욕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생각하고 원하는 친밀감의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친밀감의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지만 역시 성적인 표현을 능가할 건 없어요. 친밀감의 형성은 대체로 5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됩니다. 정신적 친밀감, 지적인 친밀감, 애정의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 물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눈에 육체적 친밀감을 먼저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성적 친밀감은 무엇일까요? 국내 성악 전문가인 부산의대 김원혜 명예교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필요한 성적 친밀감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성적 친밀감은 단순히 육체적 친밀감을 의미하진 않아요. 정신적 밀착과 신체적 밀착이 함께 가죠. 하지만 서로가 원하는 친밀감이 달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쪽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밀착하는 관계를 바란다면 상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그들의 성장 과정이 각각 다른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친밀감 발전 과정에서 친밀감에 대한 가치관을 서로 비슷하게 만듦으로써 해결할 수 있답니다. 사람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친밀감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가치관을 비슷하게 맞춰가야 합니다. 김원혜 명예교수에 따르면 친밀감은 첫째, 사랑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며 둘째, 상대를 믿어주고 셋째,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든 것을 수용하며 넷째, 정직해야 하지만 선의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여섯 번째, 자신의 애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 관계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므로 결혼 전부터 이 친밀감을 우선 만들어야 하면 물론이고 이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뇌를 자극하라. 즉, 잠자리 할 때 커플이 함께 절정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자극 포인트는 바로 뇌입니다. 잠자리 할 때 절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를 자극해야 한다는 거죠. 내 머릿속의 상대의 이미지, 상대방이 느끼는 내 이미지가 가장 큰 자극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때 매혹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내가 파트너의 어떤 부위를 자극해도 흥분이 될 거라는 거죠. 오래된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낀다면 변화를 줘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을 섹시하게 먹는다거나 재미있게 둘만의 놀이를 해보세요. 잠자리 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배우자와는 서로의 성감과 좋아하는 자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같은 잠자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예측 가능한 잠자리로 끝나버리게 되죠. 서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보는 것, 기구를 활용해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눌수록 새로운 흥분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성적 자극과 만족감은 통증 및 감정과 관련된 뇌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관계는 뇌 자체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주장들도 있고요. 건강한 성생활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뇌를 자극하면 관계 시 절정을 느끼기 쉬워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성생활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니까 선순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세 번째, 최대한 부드럽게 하라. 부부나 연인 사이 관계를 가지다 보면 유독 흥분이 되거나 자극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졌을 때 다른 부위보다 짜릿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신체를 터치할 때 자극의 강도가 중요한데요. 너무 가볍게 만지면 간지럽고, 또 너무 세게 만지면 아플 수 있어요. 상대가 좋아하는 터치를 해야 하는데 이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좋아한다길래 만져줬는데 아파하기만 하던데요? 별로라고 앞으로는 하지 말래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 그건 너무 강하게 자극해서 할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부드럽게 만져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만지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간지러운지, 너무 아픈지, 좀 더 강한 걸 원하는지 말이죠. 특히 터치의 섬세한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손가락에서부터 천천히 만지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소통하라.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건 몸으로 하는 대화이자 소통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상대방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길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인받는 잠자리에서 한 사람만 노력하고 맞추길 바라면 안 되죠. 여자들도 상대방의 자극점을 찾아보세요. 내 남자가 어느 부위가 예민한지,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 서로 만족하는 잠자리를 할 수 있고 관계 만족도까지 올라갈 테니까요. 남자에게만 모든 걸 맡겨놓으면 결국 딱 그 정도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잠자리는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서로 쾌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잠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변화를 줘라. 오래도록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하면 잠자리도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85%의 커플들은 비슷한 루틴으로 잠자리를 합니다. 주요 부위만 콕 집어서 후딱 끝내는 거죠.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잠자리는 불만족을 부르고 심지어 절정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매번 한 군데만 집중 공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지루해지거나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즉,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곳을 터치하다 보면 새로운 자극 포인트를 개발할 수 있어요. 실은 우리 몸 전체가 자극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다만 평소에 급하게 만지거나 제대로 자극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가장 둔감한 곳에서 시작해 민감한 곳으로 서서히 나아가며 온몸을 구석구석 터치해주면 좋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나눈 일은
그 사람이 특히 느끼는 장소를 탐구해가는 일이에요. 몸에 대한 탐험을 떠난다고 생각해보면 훨씬 더 재밌겠죠?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자극해서 마사지 해주면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달아오른 연인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관계할 때 홍콩 보내는 최고의 비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관계할 때 홍콩 보내는 최고의 비법 4가지. 첫 번째, 친밀감을 높여라. 두 번째, 뇌를 자극하라. 세 번째, 소통하라. 네 번째, 변화를 줘라.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